공수처 얘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 일단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가 고발이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직무유기 관련으로 좀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한덕수도 마찬가지로 이 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수사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네. 법적인 논리는 같은 거니까.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뭐 지금 여러 예를 들면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기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원칙론을 말하면은 뭐 그 맞는 말인데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실효적으로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어차피 저는 이거는 한덕수를 포함해서 내란에 어떤 식의 이제 말하자면 관여가 있는지는 사후에 다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지금 이제 부분은 4월 며칠 날 할 거냐 선고를 이 부분인데 그때까지 공수처가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기는 시간적으로 좀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야 그렇죠. 네네. 그렇긴 한데 예. 저는 공수처의 이 문제보다 국민적인 여론을 통해서 최상목을 끌어내야 된다. 물론 당연히 우리 이 최상목은 네. 지금 그 탄핵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야 이렇게 나쁜 인간일 줄 우리가 알았나. 환투기꾼이잖아. 환투기꾼. 이게 그거는 말이 정말, 네. 아니 말이 무슨 뭐 미국의 강달러 국채를 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언론이 지금 이 최상목을 두둔하기 위해서 은밀히 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 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네. 환투기꾼이야. 네. 지금 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어떤 환율이 높게 올라갔을 때 그때 이익을 얻게 하는 거. 아니 우리나라 환율을 낮춰야 되는 게 지금 기재부 장관의 역할인데 거꾸로 기재부 장관이 우리나라 환율을 계속 높여서 지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는 환투기꾼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거는 공직자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 저는 그 부분 그거 하나만으로 갖고도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사퇴가 아니라 네, 수사가 또 필요할 수 그럼요. 있죠. 이건 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왜냐하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글쎄 우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이 있으면은 이거는 백지 신탁이 돼서 우리가 통제를 못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정무직 장관이잖아요. 그죠? 정무직 장관들도 우리하고 거의 같을 텐데 거의 2억 원 가까운 그 억대 이 주식을 샀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건 내가 봐서는 아직 그것까지 확인 안 했는데 네.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보자면은 이건 법률적 위반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당연하죠. 여기 정무직 장관이 더군다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정 속에서 산 건지 그 앞에 산 건지 아직 불분명한데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걸 샀다? 이건 진짜 이건 몹쓸 사람이죠 아주. 근데 이거는 시점이 전 제일 궁금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는 장관이란 인간들이 이런 정도 수준이야. 최소 장관 정도 되면 삼가할 줄 알아야 되거든. 네. 삼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없잖아요. 이미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권한대행 시절부터 쌓아왔던 이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이 미국 국채 투자 문제가 불거져서 오히려 더 국민 대다수에게 탄핵의 어떤 명분을 주는 일인 것 같고,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여쭙습니다.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탄핵해야 되잖아요. 탄핵해야죠. 헌법 위반인데. 그럼 그 다음에 이주호 장관도 만약에 임명 안 하면 또 탄핵해야 되나요? 탄핵해야죠. 당연히. 그럼 그 뒤에 이은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시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 지금 이제 이 시기가 네. 뭐 우리가 다 줄 탄핵을 하자 뭐 이런 개념보다 네네네. 아니 국정 운영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사람들, 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내란 세력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내란 세력이니까 내란 세력들은 탄핵하자는 거지 우리가 국정을 마비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헌법을 준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적 욕망을 현실화시키는 것뿐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헌법을 위반하는 사람들 탄핵해야 된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임명 안 하겠다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네. 바로 탄핵이죠. 선언 안 하고 머뭇거려도 아이 탄핵을 하는 탄핵이지.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 예. 실제로
이주호 장관에게 제가 만나자고 요청을 했어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 오. 지난주에 예. 뭐 그랬더니 제가 좀 4월 1일쯤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좀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 그 제가 메신저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렇잖아도 뭐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 할 거라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마은혁 이제 이주호 장관이 아주 명확하게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정치인 출신입니다. 17대 예. 국회의원 했던 건 아시잖아요. MB 그죠? 정부 출신이고.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네. 그러면 안 한다고 한다면 예. 뭐 아직은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네. 저는 뭐 마땅히 민주당이 탄핵할 거다. 네. 그럼 그 뒤에 김문수 장관 예. 뭐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네. 뭐 탄핵하고 줄줄이 나오긴 할 테니만. 그리고 과기부 네. 장관 예. 하고 뭐 그런데 조태열 외무부 장관 정도는 하지 않을까. 가능성을 그래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가 조지훈 시인 지조론의 조지훈 시인 아들이고 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치권에서 관련된 윤석열과 특별히 관련된 사람인데 뭐 여기는 나름 외교관 출신으로 예. 나름의 어떤 뭐 역할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예. 있다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헌법을 계속 어기고 위헌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 주지 않고 자꾸 이 위헌 상황을 유지시키는 사람들은 다 탄핵하겠다. 탄핵의 대상에 포함된다. 당연하죠. 그렇게 지금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 한덕수 좀 뭐 경제 상황 때문에 봐주고 최상무 경제 상황 때문에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환투기꾼이잖아 이미. 예. 환투기꾼이고 한덕수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고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자는데도 만나지도 않고 국정 운영을 협의하자는데도 안 만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두겠습니까? 그러면 탄핵해야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이제 행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어떤 구분 좀 지어주면서 말씀하셔서 다 탄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이 한 사람도 안 남으면 다음 대선 일정을 잡을 사람조차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한덕수 최상목 이후 탄핵으로 넘어가면 과통장관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이런 순서일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원칙을 세워서 이 민주당은 이 원칙대로 계속 탄핵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길로 들어서면 저는 뭐 비상계엄도 하는 내런들 일으키는 나라에서 그거를 질서 있게 못 갈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 지금도 사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면 국무회의의 정수를 줄이는 시행령을 발표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누가요? 대행이 지금 뭐 벌써 얘기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조선일보가 네. 인터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뭐 네. 11명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국정 운영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건 그러니까 저희-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4일날 선고해라.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예, 어떤 예. 거냐? 어쨌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장관들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 헌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건 네, 원칙적으로- 범죄자예요, 네, 범죄자.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월 18일까지도 만약에 헌재가 임명을 안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윤 정부와 내통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국민 항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정말 이들 스스로가 국가 운영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전체 다 탄핵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 항쟁을 통해서 국민 전체 요구에 의해서 개헌을 통한 네. 새로운 국가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 예.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이게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게 봤을 뭐 때- 민주당의 플랜이 아니라 어쨌든 김준혁이라고 하는 초선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제가 예. 당내에서 주장할 거다. 예. 예, 이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항상 그 의원님들 요즘에 인터뷰해 보면 개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사실은 디테일하게 안 여쭤보려고 하긴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중진 의원들이나 초재선 의원들하고 혹시 갈등이 있거나 의견이 아니야. 안 맞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고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뭐 당의 초선 의원 중에 한 분이 뭐 이렇게 기자회견 중에 중진 의원과 약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좀 더 큰 틀에서 좀 더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지금은 이제 좀 더 강해 가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재선 의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계속 지금 예, 시위하고 있고 또 삼선 의원들은 삼선 의원들대로 4선, 5선, 6선 의원들도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170명이 지금 똘똘똘똘 뭉쳐서 하고 있지 어떤 이견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 없고 원내 지도부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는지 두 분이 확인해 시켜주고 저희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김한 기자님도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전략이라고 한다면 저는 강원 양면 전략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재선을 중심으로 해서 원칙대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탄핵하겠다. 탄핵 대상이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날림과 동시에 중진 내지는 특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뭐 지도부 뭐 내부에도 좀 몇 명이 좀 다르긴 할 텐데 특히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뭐랄까 유화적인 제스처 내지는 메시지의 톤 조절을 통해서 강원 양면을 좀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정치에는 다 여러 트랙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전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나라가 들어서는 걸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리할 수 있는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합의가 되고 그 현재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거를 바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거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헌법에 따라서 탄핵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사실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인 동시에 현재의 압력이 되는 거죠. 오늘 뭐 한 4천 명 이상이 파면하라라는 예. 문건이 전달된 것도 사실 이제 그런 정치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면에서 민주당이 투트랙을 쓰고 있고 다만 지금 민주당이 가장 급했던 거 예를 들면 양당이 다 결부되어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풀려났기 때문에 시간은 훨씬 여유가 있어졌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만약에 3월 26일 유죄가 났으면 국민의힘이 득달처럼 3개월 안에 무조건 선거하고 더 지연시키고 이런 전략을 썼을 텐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 그러하든 그러하지 않든 쫓길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는데 그 면에서는 조금 여유는 있어졌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누구 잘못이냐? 첫 번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권한대행들 잘못입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선고기일을 지정해주지 않아서 오마이TV도 밤 늦게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두 원죄는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오늘 오마이TV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또 투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부끄러운 정치인 공직자는 누구입니까? 1번 한덕수 권한대행 이재명 회동 거부하며 상법 거부권을 시사했다. 2번 최상목 기재부 장관 환율 폭등의 미국채 매수에 이익을 챙겼다. 3번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 동영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정원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주적은 김정은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이렇게 네 분을 꼽았는데 미쳤구만.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분께도 투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한덕수, 최상목, 장제원, 박정원 우리 김준혁 의원의 선택은? 1번. 1번 한덕수 권한대행.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 기자님께서 그거는 약간 무슨 한국가요 30년사에서 조용필 뽑는 것 같은 기분이니까 저는 오늘 하루 뉴스로만 보면 장제원 의원이라고 봅니다. 장제원 오늘 하루 의원인가요? 뉴스로만 보면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번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제일 부끄럽다 35%였고요. 최상목 29%, 장제원 25%, 박정훈 9%였습니다. 저는 하지만 굳이 꼽자면 그냥 윤석열을 뽑겠습니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라는 말씀. 김건희 때문 아니야? 그분은 여기 또 부끄러운 정치인 인순이라 가지고. 정치인. 네. 김건희가 정치인이죠. 사실상 정치인이긴 합니다. 민간이신 분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순서였고요. 야, 근데 탄핵 정국에 등장한 이 이슈들 특히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다 보니까 요 얘기만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더 많이 못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분을 다음 주 월요일에 모셨을 때는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김한 기자의 바람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지금 보니까 두 분은 목주름이 없네. 왜 목주름에 못 끝내려니까 목주름을 생각하세요. 숨이 상관한 빨리 윤석열
탄핵하고 네. 파면시키고 나도 이거 빨리 땡겨가지고. 하지 어? 마세요. 자연스럽게 네, 우리 의원님 매력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박영식이었고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